자손 대대로 복이 이어지는 이유. 몇 년 전 12월의 어느 날, 출판사를 운영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 파주의 도서 물류창고에 책 재고 정리를 하러 갔다. 그날에 따라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왔다. 물류창고에는 원래 일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외부인은 우리밖에 없었다. 책 정리를 2시간쯤 했을 무렵 차 한 대가 들어왔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양손에 고기 선물 세트로 보이는 것들을 가득 들고 내렸다. 저 사람은 그 작가님이네. 알고 보니 그분은 그 해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작가님이었다. 자기 책을 관리해주는 물류창고 직원분들께 연말 선물을 주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가 30분 넘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직원분은 책을 정리하던 우리에게도 그 작가님을 소개해 주었다. 우리 그 작가님이세요. 아시죠? 물류창고 직원분이 작가님을 호칭함에 또한 우리라는 단어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짐작하건대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은 그 작가님의 책을 배송할 때면 아무래도 다른 수천 권의 책들보다 더 신경을 쓸 것이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부터 사랑을 받고 출발하는 책이니 당연히 많은 독자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기업이나 대학 특강이 끝나면 바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물을 사서 그 자리가 성사되기까지 애를 써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택배를 보낸다. 선물이라고 해야 대단한 것은 아니고 과일, 한과, 육포 같은 먹을거리다.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건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면 나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진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곤 한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몇 배로 더 좋은 일이 되어 다시 되돌아옴을 경험했다. 또 나는 상담소에 갈 때마다 빵과 우유를 사서 건물에서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 2분께 드린다. 그 덕분일까? 내 상담소가 있는 건물은 주차장이 많잘 때가 종종 있는데 매선님이라고 하면 경비 아저씨들께서 없는 자리로 만들어주신다. 또 상담소 오픈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는 분들이나 내가 부재 중인 것을 모르고 오신 손님들께도 친절하게 대해주신다.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 경비 아저씨께서 신경을 써주시는 셈이다. 손님들이 나를 만나기 직전에 경험하는 일련의 상황들은 나와 손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상담을 하러 왔다가 건물에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 주변의 골목을 돌다가 어딘가에 차를 끌기라도 한다면 상담을 받기 전부터 얼마나 짜증이 나겠는가. 손님이 갖게 된 부정적인 감정은 고스란히 나에게 전해진다. 그 경비 아저씨의 배려 덕분에 내 상담소를 찾는 손님들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내게 오는 것이다. 베품은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처럼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만일 베풀고 싶은 마음은 곧 굴뚝 같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베품의 수단이 꼭 돈일 필요는 없다. 부모님의 어깨와 다리를 한 번이라도 주물러 드리는 것,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것도 베품의 한 방식이다. 직장 동료가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일이 많아 보인다면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베품이다. 나의 좋은 에너지 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모든 방법이 베품인 셈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즉 선행이다. 봉사활동, 기부, 나눔 등 선행의 방법은 다양하다. 이러한 선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은혜 알고리즘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의 선행으로 세상이 밝아졌다는 것을 느낄 때 내 영혼이 치유되고 자연스럽게 에너지 파장이 좋아진다. 내가 세상을 뿌린 선행은 이번 생에 내게 직접적으로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한 식품회사의 회장님이 4천여 명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신문기사로 본 적이 있다. 그 뒤 꽤 오랜 시간이 지나 그 회장님의 손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영상 밑에는 할아버지인 회장님 덕분에 수술을 마치고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사람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주역의 문헌전에 실린 적선지가 필류요경, 즉 선행을 쌓은 지방은 반드시 경사가 생긴다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뻔한 말 같지만 진리이자 주역의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분명 그 회장님의 도움으로 3명의 부여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은 두고두고 그 회사의 상품을 볼 때마다, 언론에서 그 회장님 일가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 기업이 잘 되었으면, 저 가족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행운과 안녕을 비롯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금전적인 에너지 파장이 비옥해진다. 베품의 반대는 인색감이다. 인색감은 에너지 파장을 메마르게 한다. 사막에서 식물 살기 어렵듯이 메마른 파장 안에는 사람이 머물기 힘들다. 주변을 둘러보면 돈은 많은데 인색해서 가까이에 사람이 없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한 천명 사업가가 있었다. 열심히 사는 그를 기특하게 여긴 많은 이들이 그를 도왔고 특히 한 지인이 좋은 제안을 해준 덕분에 그는 소위 대박이 났다. 하지만 그 천명 사업가는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준 지인에게 별다른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베푸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그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아졌고 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 나서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베품도 습관이고 패턴이어서 많이 받아본 사람, 많이 해본 사람이 베풀 줄도 안다.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면 사람들은 여유가 생긴 후에도 이전의 습이 남아있어 남들에게 베품의 시선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 자, 잠시 멈추고 이제까지 내게 도움을 건네준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나는 그들에게 충분히 고마워했는가? 나는 그들만큼 남들을 돕고 배려했는가? 지금까지 내가 인색했다고 생각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베풀려고 노력하면 된다. 오늘 당장 매일 집 앞까지 소중한 택배를 배달해주는 고마운 택배기사님을 위해 음료수 한 캔을 현관문 앞에 놓아보자. 작은 베품의 행동으로 에너지 파장이 미세하게 달라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에너지 파장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키워드는 감사함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말처럼 나는 유년 시절의 고생을 통해 감사함을 배웠다. 저녁에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아이와 정답게 살을 부비면서 편안히 잠드는 것, 화창한 어느 날 시원한 반팔을 입고 카페의 테라스에 앉아 밑붕의 흔들림을 느끼는 것.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하다. 내 안에 감사함이 충만하면 에너지 파장이 편안해진다. 요즘은 삶에 더 각박하고 치열해지면서 내면이 편안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편안한 파장의 사람은 어디에 가나 환영받는다. 사막 위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행복은 가진 것 나누기 원하는 것이라는 공식을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할 수 있다. 반대로 박복한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다. 불평불만은 에너지 파장의 가시가 돋게 하고 사람들을 하여금 떠나가게 만든다. 외로워지면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행복한 정도를 느끼는데 유전이 50%, 태도가 40%, 상황이 10% 기여한다고 한다. 행복을 느끼는데 유전이 절반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야말로 행복한 부모에게 행복한 자녀가 태어나고 박복한 부모에게 박복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다.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매사에 감사하고 타인에게 베풀며 행복을 느끼는 태도인 것이다. 이렇게